선생님, 그 음식 드시지 마세요.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16살 소녀의 절규가 한 여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수민아, 갑자기 왜 그래? 정말 위험해요. 그 음식에.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 한마디로 시작된 충격적인 진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반전. 과연 이 모든 것의 끝에서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명성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정미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아래쪽 운동장을 내려다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벌써 20년이 흘렀구나. 미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신입교사로 시작해서 이제 명문사립고등학교의 교장이 되었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교육상과 감사패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교장 선생님, 벌써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래가 뒤돌아봤습니다. 야간 경비 아저씨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김경비님. 미래가 커피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직원들보다 이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할 때가 더 편안했어요. 요즘 자주 이 시간에 나오시네요.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가요? 경비 아저씨의 질문에 미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걱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성공한 교육자, 좋은 남편, 안정된 생활.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왠지 허전했어요. 그냥 새벽 공기가 좋아서요. 커피를 마시며 미래는 다시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하지만 미래의 아침은 항상 아이들 없는 정적뿐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책상에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던데 학창시절 사진인가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미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젯밤 늦게 발견한 그 사진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 사진 말이군요. 12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여학생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윤채원. 그녀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가장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이였죠. 그 아이와 관련된 사건 때문에 미래는 지금도 가슴이 아팠어요. 좋은 추억이군요. 사진 속에서 정말 행복해 보이시던데. 경비 아저씨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교사로서의 열정도 넘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제 자식 같았거든요.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학교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럼 준비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미래가 빈 커피컵을 경비 아저씨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교장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 어젯밤에 발견한 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채원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맑은 눈빛과 자연스러운 웃음이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그때는 정말 단순했지. 미래가 혼잣말했습니다.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때만큼 충만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여보,
오늘 저녁에 선영이랑 식사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미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교감 선생님이자 20년간 함께 일해온 절친이었어요. 최근 들어 도연과 선영이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왠지 마음에 걸렸어요. 단순히 학교 일 때문이겠지. 미래가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가 다 되어 갔어요. 곧 교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는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미래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아닐 것이라는 거였어요. 아침 8시 명성고등학교에는 교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전체 조회 시간이었어요. 30명 남짓한 교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미래는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회의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새벽에 본 채원이의 사진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미래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교직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미래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교직원들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업무 이야기만 하던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신기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높은 진학률을 자랑해도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박선영 교감이 앞줄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표정에서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서 미래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교장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 부장교사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도 요즘 업무에 치여서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조회가 끝난 후 미래는 교장실로 돌아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보다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아, 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에요? 갑자기 왜요? 도연이 의외라는 듯 되물었어요. 그냥 우리 오랜만에 둘이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 미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도연의 한숨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선영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어제 메시지로 말씀드렸잖아요. 도연이 조금 짜증스러운 듯 말했어요. 아, 맞네. 미안해.
미래가 실망감을 숨기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영과의 약속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슨 약속인데? 그냥 학교 일 상의할 게 있어서요. 창립 기념식 관련해서. 도연의 대답이 조금 애매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미래는 허탈한 기분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방금 전 교직원들 앞에서 학생들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던 자신이 우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때 선영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미래야, 커피 한 잔 할래? 선영이 미래의 책상 앞에 커피를 놓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선영아. 미래야, 오늘 조회 때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학생들이 정말 중요하죠. 선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녀에게는 결혼한 지 15년 된 남편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선영아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미래가 물어봤어요. 네.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꼭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어제도 딸이랑 쇼핑하러 갔어요. 선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의 가슴이 허전해졌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부럽네. 미래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미래야, 요즘 도연 씨와 자주 만나고 있더라. 선영이 별뜻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미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어떤 일로? 아, 그냥 창립 기념식 준비 때문에 몇 번 봤어. 이사장이니까 세부 사항들을 상의하더라고. 선영의 말에 미래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날 오후 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 준비를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라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외출한 후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고 주무세요. 미래는 텅 빈 집에서 혼자 간편한 저녁을 먹었어요. 학생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했던 자신이 정작 가족 없는 저녁을 먹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화요일 아침, 미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었어요.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행정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네, 우리 학교 역사상 가장 큰 행사죠. 미래가 답하며 정장을 다시 매만졌어요. 오늘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식순 점검은 다 끝났나요? 네. 어제 저녁에 선영 교감님과 도연 이사장님이 함께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행정실장이 체크리스트를 보며 말했어요. 아침 9시, 미래는 마지막으로 기념식 준비 사항들을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이 들어왔어요. 15년 전 둘이 함께 작은 학원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큰 학교가 되었습니다. 미래야, 오늘 정말 큰 날이구나. 도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래는 왠지 모르게 그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꿈꿔왔던 순간이야. 그런데 선영이는 어때? 요즘 자주 만나던데.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래는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냥 학교 일 상의하고 있어. 선영이가 행사 준비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미래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게 들렸어요. 그래.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아마 너한테는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 아침 9시 30분, 미래는 행사 준비를 마쳤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행정실장이 교장실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대강당으로 내려가자 미래를 위한 특별 만찬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념식 후 교장 개인을 위한 축하 만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강당 한쪽 구석에서는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수민이 숨어서 무언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수민은 할아버지를 기다리며 학교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야간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미래의 개인 만찬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었어요. 수미는 무서워서 기둥 뒤에 숨어 있었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이걸 완전히 섞어버려.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수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하니까 조심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음식과 섞이게 해야 한다는 거지. 수미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지만 분명히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 미래를 보자 바로 그 음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수미는 미래가 그 위험한 음식을 먹으려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떻게든 막아야 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만찬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미래가 특별히 준비된 음식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음식 드시지 마세요.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래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수민이 헐떡거리며 기둥 뒤에서 뛰어나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미래가 당황하며 물어봤어요. 도영과 선영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수민이 숨을 헐떡이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그 작은 손이 미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학생이 갑자기 뭐 하는 거야? 도연이 당황하며 수민을 말리려 했어요. 수민아, 장난하는 거니? 선영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하지만 수민의 표정은 전혀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하다고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그 음식에 이상한 걸 넣는 걸 봤어요. 수민이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미래는 혼란스러웠어요. 20년간 교육계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16살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다니. 선생님,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행정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다른 내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미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 작은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믿어주세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정확히 뭘 봤다는 거니? 미래가 무릎을 꿇고
수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선생님 음식에 뭔가 넣고 있었어요. 독 같은 거라고 했어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확실하니? 네. 분명히 들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한다고도 했어요. 미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설마 정말 믿으시는 건 아니시죠? 선영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봤니? 미래가 수민에게 물어봤어요. 어두워서 얼굴은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은 여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남자였어요. 수민의 말에 미래는 소름이 돋았어요. 여자와 남자 한 사람씩이라니. 교장 선생님,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행정실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다른 내빈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동안 교육자로서 배운 것이 있었어요. 학생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실장님, 다른 음식을 준비해 주세요. 미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괜찮습니다. 학생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미래의 결정에 도연이 놀랐어요. 미래야, 정말 괜찮겠어?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괜찮습니다. 음식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요. 미래가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민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행정실장이 서둘러 다른 음식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케이크와 과일이었습니다. 수민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선생님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가 수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 조심하세요. 수민의 마지막 말에 미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만찬이 다른 음식으로 진행된 후 미래는 의심스러운 음식을 따로 보관했어요. 평소보다 10분 늦은 시작이었지만 행사는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행정실장이 뒷정리를 하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미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수민의 맑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 정확히 미래는 의심스러운 음식을 병원으로 가져갔어요. 성분 분석을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음식에 이상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적인 독성 검사는 2시간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미래가 집으로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선영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래야, 큰일 났어.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학교에 감사가 들어온다고 해. 횡령 의혹 때문에. 도연의 설명에 미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에게 혐의를 씌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야? 교육청에서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 학교 발전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야. 선영의 말에 미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가 그런 헛소문을. 걱정하지 마, 미래야. 우리가 도와줄게. 도연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미래에게는 그 표정이 진짜 같지 않게 보였습니다. 저녁 7시 도연과 선영이 나간 사이
미래는 급히 병원에 전화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심각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시아누아물 계열인데 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래는 온몸이 떨렸어요. 수민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쯤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미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미래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왜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려 할까요? 그리고 수민이 본 여자와 남자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도연과 선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그들이 자주 만난다는 사실이 새삼 의심스러워졌어요. 설마 미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한 학생의 경고로 시작된 이 하루가 자신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려줄 단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8시, 미래는 학교 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경고, 독성 물질 검출,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까지.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학교 발전기금 횡령 의혹에 대한 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미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수민이 본 여자와 남자 한 사람씩. 그 조합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때 선영이 들어왔어요. 미래야, 교육청 감사 준비는 어떻게 할까?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뭔가 나왔나? 아니, 아직은. 하지만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거야. 화면에는 흐릿한 영상이 있었지만 두 개의 그림자가 미래의 음식 주변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로 미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래야,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선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성급해.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선영이 나간 후 미래는 수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수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민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선생님이 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수민의 말에 미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때 들은 목소리 중에 더 기억나는 게 있니? 한 사람은 상대방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수민의 말에 미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선영이 도연을 부르는 호칭이 바로 오빠였거든요. 수민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조심해야 해.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미래는 수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었거든요. 오후 9시 미래는 수민의 집을 찾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수민이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수민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수민아,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 조심해야 해. 미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이 근처를 지켜보게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미래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의 밝은 미소를 보며 미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 10시 미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도연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래에게는 이제 그 목소리마저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응, 좀 바빠서. 참, 선영이가 내일 교육청 감사 대비해서 서류 정리한다고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을 거래. 도연의 말에 미래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래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 수민이 위험하다는 것까지.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새벽 3시, 미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게임을 해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미래는 비밀리에 사설 탐정을 만났어요. 도연과 선영의 행적을 조사해 보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50대 중반의 전직 경찰관 출신 탐정이 물어봤어요. 제 남편과 동료를 조사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미래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독살인 시도부터 수민의 목격담까지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증거들을 보면 명백히 의도적인 범죄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본적인 조사는 일주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통화 기록, 만남의 빈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보겠어요. 오후 1시, 미래는 수민을 만나러 갔어요. 어제 알아낸 주소로 찾아간 작은 원룸에서 수민이 할아버지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네요. 수민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래가 수민과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으니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보안업체에 연락해서 이 근처를 지켜보게 할게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미래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민의 밝은 미소를 보며 미래는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후 3시, 미래는 보안업체 대표를 만났어요. 수민이라는 학생과 할아버지를 보호해 달라는 거군요. 네. 이들의 안전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은밀하게 보호하겠어요. 오후 5시 미래는 학교로 돌아와 오늘의 진행 상황을 정리했어요. 탐정 고용도 끝났고 수민 가족 보호 조치도 취했습니다. 그때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선영이랑 함께 식사하자고 하는데 어때? 응.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7시에 강남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전화를 끊은 후 미래는 이것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7시 미래는 강남의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도연과 선영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래야, 어서 와. 선영이 밝게 인사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미래에게는 모든 것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여보, 늦었어?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래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만남이었지만 미래에게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미래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사해서. 선영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래는 이제 그 모든 표정이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응, 정말 운이 좋았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직감이 들었어? 평소 같으면 그냥 드셨을 텐데. 도연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수민이가 이상하다고 해서. 미래가 즉석에서 대답했어요. 도연과 선영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미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참, 미래야. 요즘 학교 보안은 어때? 선영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이요? 왜 갑자기? 아니, 어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혹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선영의 말에 미래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냥 걱정돼서. 혹시 CCTV 같은 건 잘 작동하고 있어? 선영의 질문에 미래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려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녁 대화들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미래는 바로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중요한 보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일찍 사무실로 나와 탐정으로부터 온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아직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도연과 선영이 지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주로 학교 근처 호텔 라운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미래 명의의 거액 보험 상품 가입이었어요. 최근 2달 동안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모두 도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미래가 보고서를 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때 미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탐정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긴급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인가요? 어젯밤에 도연 씨와 선영 씨가 만났는데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계획이 틀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탐정의 보고에 미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학생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목격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탐정의 말에 미래는 즉시 수민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보호해야 합니다. 미래의 다급한 요청에 보안업체에서는 즉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답했어요. 오후 2시 미래는 직접 수민을 만나러 갔어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수민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어 보였습니다. 수민아, 앞으로 며칠 동안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조심해야 해.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내가 봤다는 걸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할아버지랑 집에만 있을게요. 저녁 8시, 미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응. 학교 일이 좀 복잡해서 오늘 선영이한테서 연락 왔어.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연락? 내일 모레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 일주일 정도 갈 예정이래. 도연의 말에 미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영이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출장을 가는데? 부산 쪽이라고 했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도연의 대답을 들으며 미래는 의심스러워졌어요. 학교에 부산 쪽 프로그램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래는 잠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탐정의 보고서, 오늘의 대화들, 그리고 선영의 갑작스러운 출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새벽 2시, 미래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오전 10시, 미래는 탐정사무소에서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탐정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녹음 파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어젯밤에 촬영한 겁니다. 탐정이 첫 번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진에는 도연과 선영이 한적한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탐정이 작은 녹음기를 미래에게 건네줬어요. 미래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어. 그 아이 때문에.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미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선영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다른 방법이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모든 걸 봤잖아.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아이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거지. 도연의 차가운 말에 미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봐. 그때까지 기회가 안 오면 강행하는 거야. 도연의 말에 미래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에 대한 두 번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탐정이 창백한 미래의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탐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하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후 1시, 미래는 급히 수민을 만나러 갔어요. 녹음 파일을 들은 후 아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급하게 오셨어요? 수민이 미래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물어봤어요. 수민아,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아버지도 같이 들어보셔야 해.
미래는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어요. 도영과 선영이 수민을 해치려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요. 우선 수민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방에 좋은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한동안 지내시면 어떨까요? 수민이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혼자 둘 수는 없어요. 수민의 말에 미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는 제가 알아서 돌봐드릴게. 오후 3시 미래는 병원에 들렀어요. 수민이 그토록 걱정하는 어머니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에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사님,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미래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환자분의 보호자이세요? 아니요. 그냥 수민이라는 아이를 알게 되어서요. 아, 수민이 어머니 말씀이시군요. 12년 전에 자살 시도로 이렇게 되셨는데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윤채원 씨예요. 간호사의 대답에 미래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채원. 그 이름은 자신이 12년 전에 담임했던 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미래는 유리창 너머의 여자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12년이 지나고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자신이 가르쳤던 그 채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다면 수민은 미래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수민이 채원의 동생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수민이와 환자분의 관계를 아시나요? 자매지간이에요. 수민이가 언니를 12년 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미래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수민이 자신을 구해준 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미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받은 충격들로 인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도연과 선영의 계획, 채원과의 재회, 그리고 수민에 대한 진실까지. 여보, 많이 늦었네. 도연이 평소와 같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래에게는 이제 그 목소리마저 위선적으로 들렸습니다. 응, 좀 바빠서. 참, 선영이가 내일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인사차 집에 들를 수도 있대. 도연의 말에 미래는 경계심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래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 수민이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채원이 자신의 옛 제자라는 것까지. 하지만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왜 도연과 선영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3시, 미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과 선영이 게임을 시작했다면 자신도 그에 맞는 게임을 해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미래는 수민과 할아버지를 강원도의 한적한 펜션으로 피신시켰어요. 보안팀이 동행해서 완벽하게 보호할 예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수민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나쁜 사람들이 선생님을 해칠까봐 무서워요. 수민이 미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오후 2시, 미래가 집으로 돌아오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이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선영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래야, 큰일 났어. 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육청에서 정식 감사가 들어온다고 해. 학교 발전기금 횡령 혐의 때문에. 도연의 설명에 미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자신에게 혐의를 씌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나? 네, 이미 신고했어요. 아마 월요일에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선영의 말에 미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녁 7시 도연과 선영이 나간 사이 미래는 급히 신뢰할 만한 동료에게 연락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조작한 자료와 진짜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증거 말이에요. 일요일 오전 미래는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어젯밤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도연 씨가 학교에 혼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경이었어요. 탐정의 보고에 미래는 예상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증거를 조작하거나 숨기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록해 두세요. 오후 3시, 미래는 병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체원의 담당 의사가 갑작스럽게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환자분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수민이의 관계자입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뇌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의사의 말에 미래는 놀랐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된 건가요?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갑자기 생체 신호가 안정화되고 있어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래는 이것도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8시, 미래가 집으로 돌아오자 도연이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도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드라이브 좀 했어.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즘 행동이 이상해.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도연의 질문에 미래는 긴장했어요. 자신의 조사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밖에 나가는 거야? 도연이 따지듯 말했어요. 미래는 그가 자신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예상대로 교육청 감사팀이 학교에 나타났어요.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미래 교장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횡령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차 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려요.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해요. 조사가 시작되자 선영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모두 미래가 학교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계좌는 누구 명의인가요? 감사관이 통장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미래는 그 계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 학교 돈이 여러 번 입금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의 말에 미래는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 2시
미래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조사는 점점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래의 휴대폰에 병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즉시 오세요. 메시지를 읽은 미래는 온몸이 떨렸어요. 채원이 깨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미래는 병원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횡령염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채원이 깨어났다는 소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미래는 12년 만에 깨어난 채원을 만났어요. 선생님, 채원이 약한 목소리로 미래를 불렀어요. 채원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아팠지? 미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2년 전 그 사건 이후 줄곧 가슴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수민이가 안전한가요? 채원의 첫 번째 질문이 동생에 대한 것이었어요. 안전해.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민이까지 해칠까봐 무서웠어요. 채원의 말에 미래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알고 있는 거니? 네. 12년 전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이제 기억이 나요. 채원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도연 이사장과 선영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그들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거든요. 미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학교 발전 기금을 빼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네. 그들이 저를 협박했어요.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없어서 채원의 증언을 들으며 미래는 모든 진실이 명확해졌어요. 12년 전부터 도연과 선영이 학교 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 채원을 해친 것이었습니다. 채원아, 정말 고마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오후 4시 미래는 채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12년 전 사건부터 최근의 독살 시도까지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쇄 범죄네요.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미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저녁 6시 도연과 선영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어요. 채원의 증언과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미래야, 이건 오해야. 체포되면서 도연이 소리쳤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미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빠, 정말 후회해요.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 한 달 후, 도연과 선영은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독살 시도, 횡령,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각각 1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래는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편과 신뢰했던 동료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들 같았습니다. 후회하시나요? 기자가 법정을 나서는 미래에게 물어봤어요. 후회는 없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만족해요. 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미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개월 후 채원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재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
미래는 채원과 수민을 위해 새로운 집을 마련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수민이 새집 거실에서 미래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미래가 수민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언니도 아프지 않아요? 응. 언니는 이제 건강해졌어. 채원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채원이 미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요. 그리고 수민이에게 어머니가 되어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 수민이가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첫 번째 저녁 식사를 했어요. 수민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채원은 회복 과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미래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1년 후, 봄이 찾아온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미래는 새로 설립한 교육재단에서 채원과 수민과 함께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뜰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채원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골 넣었어요. 이제 17살이 된 수민이 신나게 소리치며 미래에게 달려왔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습니다. 우와, 수민이가 정말 축구를 잘하는구나. 미래가 수민을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수민의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봤어요? 제가 골 넣었어요. 수민이 채원에게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그래, 우리 수민이가 정말 대단하네. 채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미래의 교육재단에서 상담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세 가족은 함께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재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재단 문을 열자 도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래의 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학습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도 수민이랑 함께 오셨네요. 한 학생이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수민이가 여기를 제일 좋아해요. 미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민은 재단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채원과 미래는 상담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요즘 정말 행복해요. 채원이 상담을 마치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미래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수민이도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아이다워졌어요. 채원의 말에 미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항상 웃고 있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저녁 8시, 재단 문을 닫고 세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미래가 채원과 수민을 정식으로 입양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선생님,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죠? 수민이 거실에서 뭔가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수민아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야? 미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잠깐만요. 깜짝 선물이에요. 수민이 뒤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은 수민이 직접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와, 수민아. 정말 잘 그렸네. 채원이 감동받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엄마, 언니, 그리고 여기는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수민이 그림을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그림 아래쪽에는 할아버지가 웃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수민이 그림 위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미래와 채원은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수민의 순수한 마음이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수민아, 정말 고마워. 미래가 수민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정말 행복해? 수민이 미래의 눈을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당연하지. 엄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밤 9시, 수민을 재운 후 미래와 채원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생님, 가끔 꿈 같아요. 채원이 미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정말 모든 걸 잃은 줄 알았는데, 미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민이가 정말 우리의 천사였네요. 맞아요. 그 작은 아이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채원의 물음에 미래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수민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있고요. 미래가 채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두 사람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수민은 자신의 방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래는 수민의 방문을 살짝 열어 딸의 잠든 모습을 바라봤어요. 잘 자, 우리 딸. 미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미래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너무 행복해서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1년 전 수민의 선생님, 그 음식 드시지 마세요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벽 2시, 미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수민이 그린 가족 그림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그 그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수민이 쓴 그 글씨를 보며 미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미래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 벽에 걸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이 그림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미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5년 후 어느 여름날 오후였어요. 미래의 교육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대표적인 기관이 되었어요. 수미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교육학과에 진학해서 미래와 채원의 뒤를 이어 교육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교사의 자질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민이 집에 돌아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수민이는 어릴 때부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강했잖아. 채원이 저녁 준비를 하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수민이가 선생님을 구해준 그날부터 알아봤어요. 미래가 웃으며 수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채원이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슨 소식인데? 미래와 수민이 동시에 물어봤어요.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채원의 말에 미래와 수민이 깜짝 놀랐어요. 언니, 정말이에요? 언제부터? 수민이 흥분해서 물어봤어요. 재단에서 만난 김민호 선생님이요. 6개월 전부터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채원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축하해, 채원아. 미래가 채원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더 커지는 거네요. 수민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결혼해도 우리는 계속 가족이에요.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채원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3개월 후 채원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미래는 채원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수미는 들러리를 섰어요. 사랑하는 채원이 정말 축하해.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 미래가 채원에게 축하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채원도 눈물을 흘리며 미래를 꼭 안았어요.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채원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수민과 미래도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채원과 민호는 미래와 수민이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여전히 한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후 채원에게 첫 아이가 생겼어요. 미래는 할머니가 되었고 수민은 이모가 되었습니다. 우와, 정말 우리 조카 같아요. 수민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며 감탄했어요. 이제 정말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 되었네요. 미래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기의 이름은 희망이었어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찾은 희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어요. 수미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미래가 설립한 재단 산하학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채원은 2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여전히 재단에서 상담교사로 일했습니다. 미래는 이제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력이 넘쳤어요. 전국 각지에 교육재단의 분원을 설립해서 더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온 가족이 미래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민의 남편과 2 아이, 채원의 남편과 3 아이까지 총 10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수민의 큰아들인 지훈이가 미래에게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한테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미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할머니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한 용감한 아이가 할머니를 구해준 적이 있어. 그 아이가 바로 수민 이모야. 우와, 정말이에요?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뜨며 물어봤어요. 그래.
그 아이가 선생님, 그 음식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해서 할머니가 살 수 있었단다. 미래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흥미진진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수 있었구나.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단다. 수민이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미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벽에는 여전히 수민이 어릴 때 그린 가족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가족. 그 글씨를 보며 미래는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수민이가 저를 구해줘서, 채원이가 깨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어서. 미래의 이야기는 한 학생의 용감한 외침으로 시작되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진실을 밝히려는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모여 기적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미래와 수민, 채원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어요. 감사합니다.